오늘 할 부분이 파이썬 패키지 사용하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요거 게임 캐릭터 이거 했던 거 요걸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습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렸는데 그 객체 지향 쪽은 연습 문제 못 풀고 넘어가서 요거를 더 보는 게 낫겠다. 뒤쪽에 가는 것보다 요거부터 다시 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소리 울려요. 파이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램을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뭘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는 것보다 코드를 보면서 아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래밍이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오신 분들은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요. 보통 h는 10을 집어넣고 v에 20 집어넣고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를 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너무 크게 하면은 이게 깨져서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그리고 리턴을 해서 이 함수의 리턴 값을 이제 밖에서 쓰는 거죠. 이 에어리어를 부를 때 파라미터 넘겨주면 그 값을 리턴한 값을 a에다 집어넣고 a를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코드 짧은 코드를 쓸 때는 아주 유용하죠. 이거보다 뭐 더 짧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를 반복적으로 써야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방식으로 다시 구현을 해보는데 일단 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놈을 지금 HV를 써서 에어리어 구했는데 만약에 에어리어가 삼각형이 있다. 얘는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높이와 이게 뭡니까 이게 넓이입니까? 해서 사각형 계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삼각형이다. 그럼 얘를 못 쓰죠. 그럼 삼각형일 때 에어리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앞에 트라이앵글 에리어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돼요. 함수의 명칭을 바꿔서 또 정육면체에 대한 에어리어는 뭐 이런 거 하면은 계속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 이름이 엄청 많아지겠죠. 근데 다 똑같은 에어리어를 구하는 함수들이에요. 근데 함수 이름이 다 달라. 그러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사람이 짓는 거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 R 에어리어, T 에어리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이런 방식의 거는 너무 1차원적이구나. 우리는 실생활에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해보자 한 게 객체 지향 방식이에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들어가요. 이게 아까는 코드가 없어도 됐는데 소리가 울리죠. 없어도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셀프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고 이닛 이렇게 이닛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요거는 그냥 문법이니까 그냥 외워주시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시면 따로 적어 놓으셨다가 아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문법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게 객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객체를 정의. 객체 이름을 렉탱글 그러니까 객체는 객체 이름은 아니고 클래스 이름이 렉탱글이래요.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오브젝트라고 하는 놈을 정의하는 게 클래스라고 그랬고 그 클래스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클래스만 빼고 인스턴스나 오브젝트는 그냥 같이 그냥 다 통용을 해서 써요. 클래스는 정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 렉탱글로 정의한 클래스를 보면 이닛은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얘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돌아야 되는 프로세스를 여기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걸 메소드라고 말하면서 에어리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들 그냥 hv는 파라미터로 받은 거였고 이 앞에 self.h, self.v 요거는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혹은 어트리뷰트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값이라고 하고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펑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펑션에서도 df 해가지고 정의했었잖아요. 그거랑 다 똑같아요. 여기에 셀프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렉탱글 대신에 트라이앵글로 하면서 똑같은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뭐 원뿔 하면서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의 에어리어를 구하라, 삼각형의 에어리어 구하라 이거 할 때 다 에어리어만 쓰면 되는 거죠. 앞에 이놈이 사각형짜리인지 삼각형짜리인지 그런 것들만 잘 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실제 안에서 뭐 이걸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할 것인지 곱해서 나누기 2를 할 것인지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던 대로 에어리어를 구한다 라고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렉탱글 이거는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를 해놓은 거는 아무런 실행이 없어요. 그냥 메모리상에만 들어간 거죠. 실제 메모리상에 얘는 정의에서 코드 부분에 들어가고요. 렉탱글 10, 20 하면 h와 v를 이렇게 파라미터 넘기는 r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메모리 그 실제 데이터 영역에 딱 생성이 돼요. 얘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r.에어리어 하면 이 렉탱글에 있는 에어리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파라미터 안 줬죠. 아예 렉탱글의 속성을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냥 에어리어만 부르면 돼요.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있을 때는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죠. 이제 재밌는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도 하죠. 요거는 아까 렉탱글을 1,1짜리 가로가 1, 세로 1인 사각형, 가로 2, 세로 1 사각형 이런 것들을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5개의 객체를 지금 정의한 거,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얘는 틀이라고 그러면 틀에서 찍어내서 만든 게 A에 들어갔어요. A, B, C, D, E에. 그래서 걔네들은 다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다르죠.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응애할 때, 태어날 때, 만들 때 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제가 지원다. 함수 삼각형.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는 렉탱글이었어요. 그죠? 요 렉탱글 기억나시죠? 여기 렉탱글. 렉탱글에서 이닛하고 에어리어 구했어요. 삼각형을 구해봐라가 문제예요. 삼각형을 어떻게 구했냐? 트라이앵글로 정의했고요. 이닛 B와 H를 받았고 이거 잘못했네. 나누기 2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해야지 넓이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여기까지는 뭐 사각형이랑 똑같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데 그냥 모든 것은 파이썬에서 모든 것은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는 오브젝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라이앵글을 또 다시 상속받아서 또 여기에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또 써야 된다 그러면 요 자리에 트라이앵글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이 돼요. 밑에도 볼게요. 사각 기둥을 스퀘어라고 정의했는데 아까 사각형에서는 여기까지 렉탱글에서는 여기까지였었죠. 이거 하나도 없었고. 근데 지금 스퀘어라고 하면서 변수를 3개를 받아요. 생성할 때 3개 받으면서 3개를 정해주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높이 요거를 다 받아서 이닛할 때 스퀘어라고 하면 딱 생성해놔요. 그리고 볼륨 뭐 부피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 3개를 다 곱한 값을 리턴 받고 서피스 이 표면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리턴 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볼륨과 서피스라고 하는 건 처음 우리가 정의한 거지만 처음 정의하는 것의 관점도 다 똑같이 보면 돼요. 스퀘어라고 하는 놈이 있어. 걔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속성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볼륨이야. 그리고 서피스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지금 인간의 사고 방식이랑 흡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코드가 더 많을지라도 이래야 더 이 뭐죠? 사각 기둥에 특화돼서 만들어져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볼륨 이렇게 해놨는데 볼륨이라고 하는 놈이 이 스퀘어 말고 뭐 다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각 기둥 말고 원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볼륨이라고 하는 걸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게임 캐릭터 이게 재밌어요. 예제가 잘 돼 있어요. 게임 캐릭터를 보면 아까 오브젝트 디폴트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오브젝트라고 그랬고 오브젝트는 그냥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는 어떤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를 상속받은 캐릭터라고 하는 걸 정의했어요. 게임 캐릭터예요. 게임 캐릭터에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생명력 지수, 생명지수,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력을 정의를 하고 어택, 공격을 받으면 10만큼 감소하는 지금 요거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거예요. 셀프 라이프는 셀프.라이프 빼기 10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게 반복이다 보니까 이걸 마이너스 요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그냥 써요. 요게 뭐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10만큼 감소시킨다. 그리고 다시 라이프에다 넣었다. 그리고 출력을 해줘요. 공격받아서 생명력이 몇이다. 그럼 10만큼 줄어든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거로 3개를 생성을 했어요. 객체를. 캐릭터 3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를. A, B, C를 만들었어요. 실행해보죠. 얘는 정의해라서 아무것도 실행된 결과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A, B, C도 그냥 생성만 했지 실행된 결과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라이프를 찍어 얘는 지금 그 A에 있는 라이프라고 하는 걸 직접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직접 접근하진 않아요. 하지만 클래스들을 뭐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해놓지 않으면 접근 가능하긴 해요. 얘를 찍어보면 처음에 1000이에요. 얘는 지금 생성한 그대로니까 1000에서 변경된 게 없어요. 어택도 받은 게 없고 그래서 1000이에요. 어택을 A는 2번 받고 B는 1번 받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A는 10만큼 줄었어요. B도 10만큼 줄었고 근데 A는 10만큼 더 줄었죠. 그래서 980이 됐어요. 여기에 뭐 나는 A야 나는 B야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코드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은 A가 계속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상속을 받아요. 아까 캐릭터는 어택 받는 것만 있고 라이프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속성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게임 캐릭터 하다 보면 캐릭터는 기본적인 속성은 그렇고 이제 전사와 마법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사와 마법사를 만드는데 전사는 캐릭터를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어택을 받으면 10만큼 감소하는 그걸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뭐 라이프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워리어라고 하는 전사를 정의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앞에 걸 그냥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 외워야겠죠? 네, 이런 문법이니까. 그리고 아까는 라이프밖에 없었는데 스트렝스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좀 더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전사는 이 세기는 15고 지능은 5만큼 파워는 15고 지능은 5만큼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냥 캐릭터는 이런 애들이 아예 없죠. 그죠? 캐릭터에서 이런 애들 접근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나겠죠. 하지만 워리어는 스트렝스와 인텔리전스 정해졌고 캐릭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라이프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지? 다르게 하려니까 만들었죠. 마법사, 위자드
위자드는 스트렝스와 인텔리전스를 아까 15인데 얘는 5고 인텔에서 5인데 15예요. 뭔가 다른 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정의하면 실행해 보죠.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객체를 생성해 봅니다. 워리어와 위자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찍어봐요. A는 워리어고 B는 위자드고 C는 아까 캐릭터로 만들었던 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없던 속성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찍어보면 A는 15고 B는 5였어요. 인텔리전스는 반대였죠. 5하고 15였죠. 여기서 뭐 C에 있는 것도 한번 찍어본다. C에 스트렝스 찍어보면 오류가 나겠죠. 그죠? 네. 캐릭터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스트렝스가 없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라이프 안 찍어봤죠? 라이프도 한번 찍어볼까요? A의 라이프, B의 라이프. 아까 찍어봤구나. 찍어봤군요. 네, 천천. 있고 공격을 받아요. A 한 번, B 한 번, A 한 번. 그래서 990, 990, 980 그렇게 된 거죠. 됐죠. 아까 어택트 받았기 때문에. 어택트라고 하는 놈은 사실 워리어나 위자드에서는 어택트를 저희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대기실 입장했어요. 정의하지 않았지만 캐릭터에 있는 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거 상속이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자식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기능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페어런트라고 하고 얘는 차일드라고 그래요. 그런 관계를 말해요. 진짜 부모가 자식이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있던 어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 거예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그렇겠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하고 있는 숨쉬기, 걷기, 뛰기 이런 거 다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상속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정해 놓으면 뒷사람들은 그거 상속받아서 쓰기만 하거나 혹은 모디파이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이게 손쉽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앞쪽에서 뭐 바꿨다 그러면은 이쪽에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들을 만들고 수정 같은 거 할 때는 프로그램들은 뭐든지 그렇지만 수정할 때 영향 검토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향 검토를 덜 하려면 수정을 안 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서 붙이면 수정 안 해도 돼요. 새로 만들면 대신에 코드가 점점 늘어나죠. 그런 단점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짧은 코드지만 코드가 뭐 10,000줄, 100만 줄, 1000만 줄 이렇게 가는 시스템은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규약, 약속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깐 봤고요. 이번에는 어택트 말고 어택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어택. 아까는 어택트가 있었어요. 캐릭터에. 어택이라고 하는 걸 추가했어요. 지금 위에서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에러도 표시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캐릭터에 어택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공격받는 게 아니고 얘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공격이라고만 지금 출력하는 걸 만들었어요. 뭐 다른 데 영향을 안 주네요. 그냥 공격만 했네요. 그러면 위에서 A라고 하는 놈은 아까 그 워리어로 정의했었잖아요. 워리어로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A가 좀 올라가 보면 A라고 하는 놈은 워리어로 만들었어요. B는 위자드고 이런 애로 만들었는데 지금 A는 이미 만들었는데 뒤에
캐릭터라고 하는 놈에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A라고 하는 놈은 요 어택트까지만 있었던 캐릭터를 그 메모리에 있던 놈을 상속받아서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바꾼다고 어택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얘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 줘. 워리어는 어택이라고 하는 뭐 어트리뷰트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어택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어트리뷰트라고 하나 보네. 메소드라고 불러요. 예, 어택이라고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 이거는 왜 썼을까? 클래스 이거는 왜 썼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택 없고요. 그 다음에 A의 워리어, B의 위자드를 다시 정의했어요. 그러면 워리어는 캐릭터를 상속받죠. 다시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택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택이 되는 거죠. 왜요? 워리어에는 어택이 없다. 워리어에는 어택이 없다. 워리어. 잠깐만. 아니, 글쎄, 정의를 다시 해줘야지. 정의를 다시 해줘. 워리어. 그렇지. 위에 있는, 지금 메모리, 이거 지금 제가 실행을 안 시켰는데, 그 캐릭터를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아까는 메모리에 이미 없던 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제 갖고 와요. 다시 갖고 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프리터 언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거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위아래 올라가면서 막 에러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이미 컴파일을 쭉 해서 문법적인 오류가 없냐, 논리적인 흐름의 오류가 없냐 이런 걸 다 체크한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거든요. 얘는 지금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단점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살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실행했죠? 그리고 이제 어택 해보면 뭡니까? 워리어 오브젝트는 어택이라고 하는 게 없다. 뭐지? 객체를 생성을 안 했나요? 하고 어택. 뭐가 꼬였나 보다. 제가 중간에 뭘 실행을 안 하고 온 게 있나요? 캐릭터를 정의했고 어택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고 워리어에서 지금 여기 보면 워리어에서는 어택트와 어택이라고 하는 놈을 정의를 안 했어요. 하지만 클래스를 정의했고 그 정의한 것으로 워리어와 위자드를 그 객체를 만들어냈고 실행을 시킨다. 공격. 됐네요.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중간에 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됐다면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제 캐릭터에서 정의했던 어택을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자식이. 워리어에서는 그냥 공격이 아니고 육탄 공격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싶고 마법사는 마법 공격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어택은 어택이에요. 아까 에어리어일 때 그러니까 사각형이나 삼각형일 때 다 에어리어였던 것처럼 어택도 어택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에서 있었던 그냥 디폴트의 어택은 그냥 공격이라고만 돼 있었어요. 걔를 이번엔 좀 더 육탄 공격이나 마법 공격처럼 좀 더 장식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같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정의하면 워리어의 어택을 쓰면 캐릭터의 요거의 어택이 아니고 워리어의 어택을 불러와요. 이해되시죠?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올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객체지향 개념에서 나온 객체지향 개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바나 어떤 다른 언어를 배워보시더라도 객체지향 지원 언어다.
라고 하면 다 이런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나 어트리뷰트나 메소드나 클래스나 상속이나 이런 슈퍼 클래스, 이닛, 그 생성자 이런 것들은 용어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 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택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어요. 워리어와 위자드에 실행을 시키고 다시 생성해 볼게요. 이 다시 생성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 지금 아까 A라고 하는 놈의 캐릭터라고 하는 거 앞에서는 워리어라고 하는 것을 정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캐릭터라고 하는 걸 정의하면 아까 워리어라고 했던 메모리에 있었던 어떤 이 부분이 버려져요. 그냥 안 쓰게 되고 캐릭터라고 하는 놈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지우진 않고 그냥 걔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놈으로 메모리에 다시 잡으면서 A라고 하는 것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애들은 어떻게 했냐? 걔네들은 나중에 메모리 정리를 내부적으로 할 때 걔는 아무도 안 쓰는 애구나 그러면서 정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돌아갑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고 워리어와 위자드라고 하는 것을 또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그냥 공격이었고요. 그죠? 이 워리어는 육탄 공격, 위자드는 마법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었죠. 기억하시죠? 실행하고 이제 돌려볼게요. 그러면 A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공격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B의 어택은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했다고 그랬죠. 그 같은 어택이지만 달라졌어요. C도 마찬가지고요. A 어택트 하니까 10만큼 줄어들었고요. B의 워리어에도 어택트가 없었지만 어택트 하니까 캐릭터에 있었던 부모에 있었던 메소드를 써서 생명력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게 됐죠.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중에 요거 어택트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10만큼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전사는 5만큼 줄어들어. 이 갑옷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법사는 15만큼 줄어들 20만큼 줄어들어라. 그러니까 마법사는 마법에 특화되다 보니까 이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공격받으면 생명력이 더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요만큼. 하기 위해서 어택트라고 하는 것도 다시 오버라이딩 했어요. 다시 정의했어요. 캐릭터에다 하면 모든 캐릭터를 상속받은 진짜 캐릭터들, 그 객체들한테 다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워리어에만 이 기능을 주겠다. 5만큼 줄어들게 하겠다. 나는 위자드에만 20만큼 줄어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실행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생성해 볼게요. 다시 생성했어도 아까 캐릭터로 생성했던 애는 버리고 새로 생성해서 A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써먹는 게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A에다 집어넣었어요. A는 그냥 캐릭터였고요. B는 워리어, 전사, C는 위자드. 어택을 돌려보면 이거 돌렸죠? 어택을 돌려보면 공격, 육탄 공격, 마법 공격 그리고 B는 워리어였네요. 5만큼 줄어들었겠다. 그죠? 그리고 C는 위자드였으니까 어택 받으면 20만큼 줄어들었고. 그죠?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게임 프로그래밍에 막 공격하고 뭐 이렇게 생명력이 닳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물론 화면 처리는 다른 영역이고 내부적으로 데이터 처리는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객체지향 요 클래스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 쭉 내려와서 이거는 이제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제 설명을 제가 이걸 다 읽은 게 아니라서 보면 되고 여기요. 캐릭터 여기까지 해서 감소하도록 해라가 문제였네요. 12.3 그게 이거였어요. 제가 안 써. 이거 자체가 12.3 요거 2.11.3 게임 캐릭터
앞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야 됐어요. 이 게임 캐릭터 코드에서 다르게 감소하도록 해라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린 거예요. 게임 캐릭터 하려니까 캐릭터부터 나와야 돼서. 이번엔 자동차. 요 2.12.4는 카 클래스를 구현해라. 근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카 클래스를 구현하는데 최고 속도를 의미하는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속도를 나타내는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셀프.맥스 스피드, 셀프.스피드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 객체 생성 시에 얘는 160이 되고 스피드 속성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언더스코어 이닛 언더스코어 이렇게 정의한 요 기본으로 불리는 함수 요거에서 요 값을 지정하게끔 하면 되겠죠. 왜냐면 만들 때 생성되는 거니까 생성 시에. 그래서 생성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피드업이랑 스피드다운이라는 메서드를 가진다. 그럼 함수가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 함수에서는 스피드업을 호출하면 스피드를 20씩 증가시키고 다운이면 20씩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되고 스피드 속성을 맥스 스피드 속성 값을 넘을 수가 없다. 맥스를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감소할 때도 0 미만으로 감소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스피드업에서는 플러스 20 플러스 20 하지만 160을 넘지 않도록 플러스 20 해줘야 되고 스피드 다운은 마이너스 20을 해줘야 되지만 0보다는 크거나 같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함수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나서 메서드는 호출 시 속도 정보를 출력하고 속도를 출력하고 명시적인 반환값을 가지지 않는다. 명시적인 반환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예요. 리턴 값 없다. 이건 지금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건데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출력하고 끝내라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 기능이 모두 정상적으로 구현되었음을 보이는 코드를 추가한다. 이 말이 없으면 여기 위에까지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마지막 것 때문에 결과를 봐라 그런 거예요. 출력을 해줘라.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면서 구현해야 될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안녕. 언급을 했어요. 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다룰 게 많아서 제가 직접 코딩하면서 하기 좀 어려워서 미리 짜놨어요. 약간 이걸 지우면 뜨죠? 뜬다. 볼게요.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고 아까 렉탱글 한 거랑 똑같아요. init 초기 생성자인데 맥스 스피드를 160으로 줬고 스피드를 0으로 줬어요. 따라오셨죠? 스피드업과 스피드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고 스피드업은 스피드를 20씩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스피드다운은 20씩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스피드업은 160을 넘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20씩 증가시킨 이 값이랑 160이랑 비교해서 미니멈 값을 넣도록 해놨어요. 요게 약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셀프.스피드는 셀프 아까 더하기 이퀄 하면은 더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20을 이렇게 할 수 있고 if 셀프.스피드가 160보다 크냐 해서 크면 셀프.스피드는 1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를 지금 간단하게 줄여서 한 줄로 한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160이랑 이 더한 값이랑 더 작은 값을 스피드에 넣겠다. 속도 증가는 몇이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20 한 거랑 0이랑 맥스 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0이 찍힐 거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얘가 지킬 거네요. 그죠? 맥스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력하는 걸 이거 실행시켰나? 안 시켰죠. 실행.
실제로 칼을 정의하고 스피드업을 몇 번 불렀어요. 예. 스피드 다운도 몇 번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10, 40, 60, 20씩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16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소하게 돼요. 감소. 140, 120 감소하다가 0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문제에 나온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를. 그 다음 거. 와, 이거 하는데 40분이나 됐네. 이거 언제 다 하지? 네. 카 클래스를 기반으로 스포츠카와 트럭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맥스 스피드 값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러면 제 원래 코드에서는 약간 잘못됐네. 요 160이라고 하는 거 요걸 썼어야 되네요. 그죠? 요거.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맥스 스피드가 160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트럭이랑 스포츠카 두 개가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아까 160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맥스 스피드를 썼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아이고 문제에서는 스포츠카는 200씩 증가 아니지 맥스 스피드가 200까지 가능하고 45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10씩 증가했는데 20씩 증가했는데 그리고 트럭은 속성이 맥스가 100밖에 안 되고 15씩 증가한대요.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칼을 상속받아서 스피드업과 스피드 다운을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하면서 뭐 오버라이딩 하지만 복붙을 해서 갖고 왔죠. 갖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정도 개념이라면 굳이 칼을 상속받지 않아도 돼요. 다 새로 정의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상속받았다 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45 더했고요. 맥스 똑같았고요. 45 뺐고요. 0이랑 해서 똑같이 했고 트럭은 15만큼 그리고 맥스 스피드는 100만큼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고 얘를 실행시키면 스포츠카 했어요. 스포츠카는 45씩 증가하죠. 그죠? 20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줄어들다가 0에서 더 이상 안 됐고 트럭도 해볼게요. 트럭 했더니 15, 30, 15씩 증가하다가 100에서 더 이상 증가 안 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잘 써먹으면 내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다면 엄청 뛰어나신 거예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쭉 내려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이해 못하면 멍충이 인증인가요? 3달 전에 그랬네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원래 한 번만 이해 안 돼요 라고 써 있어요. 지금 코딩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보시면 저 얘기구나 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패키지 사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연습 문제가 없어요.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패키지 사용하기. 이 패키지가 앞에서 R과 파이썬 왜 파이썬이 점점 많이 쓰나요? 라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패키지가 너무너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import 패키지 이름 이렇게 하면 패키지 이름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사실은 있어야지 갖고 오죠. 요거 관련해서 권 대표님이 저번에 같이 작업을 했던 그 파이썬 내 생애 첫 파이썬 그 책에 이 비율을 드러났어요. 이 비율을 일단 농장에서 뭔가 무 채소 같은 걸 갖고 와서 창고에 넣어놓는 거 이것들을 이거는 임포트가 아니고 걔는 갖고 오는 거죠. PIP 인스톨 뭐더라?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갖고 와요. 창고에 갖고 온 다음에 창고에 있는 거대로 우리가 써먹을 수 없으니까
임포트 뭐 넘파이, 임포트 판다스, 임포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창고에 있는 놈을 내 주방으로 갖고 와서 이제 도마에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지만 이 중에는 이 패키지 안에는 수많은 메소드들 혹은 수많은 펑션들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걔를 우리가 다 써먹을 수가 있죠. 갖고 오기만 하면. 예. 그리고 보통은 이 패키지 이름이 길어요. 이게 지금 아까 갖고 오고 임포트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니크한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길어요. 하지만 as 패키지 별명하면 별명은 짧게 써서 이렇게 써요. import scikit-learn as sk. 이게 sklearn이 scikit-learn 요거의 라이브러리의 이름이에요. 패키지의 이름이에요. 요거에서 요거를 다 쓰면 너무 기니까 sk 이렇게 씁니다. 뭐 numpy는 np, 판다스는 pd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그 패키지에 어떤 게 있냐 뭐 실제로 dir, sk가 아까 scikit-learn 제가 별명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거를 dir 해보면 거기에 있는 메소드들, 그 함수들이 쭉 나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베이스, 클론, config, exception, external, logger, os, re 예,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네요. 여기에 아무튼 거기에 했으면 이쪽에 있는 것은 이런 함수를 갖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알면 쓰는데 모르면 찾아봐서 쓰는 거고요. 더 모르면 찾아보지도 않겠죠. 못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문법은 아니고 그런 찾아봐서 쓰는 거다. 사전처럼 쓰시면 된다.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놈은 더 기능이 많네요. 프리프로세싱이면 아마 전처리인 것 같아요. scikit-learn 이 머신러닝 하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 네, 제가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패키지, 라이브러리 뭐 같은 말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프리프로세싱 하면 전처리,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라이저, 펑셔널 트랜스포머, 임포터, 인푸터, 커널 센터러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을 알면 쓰는 거고요. 모르면 못 써요. 그래서 얘네들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통계 배울 때 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무슨 카이 제곱 분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워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통계도 못 써먹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scikit-learn 요 책만 가지고 한 권, 뭐 numpy 가지고 한 권, 판다스 가지고 한 권, 이 책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다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를 사용하려면 점하고 쓰면 돼요. 점하고 쓰면 마치 우리가 클래스에서 점하고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numpy as np, np라고 하는 놈으로 np 밑에 있는 함수를 쓰겠다. 레인지 함수 아시죠? 레인지 10 하면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쭉 갖고 오는 건데 a가 붙은 a 레인지예요. np.a 레인지. np는 numpy고요. 요거에서 배울 건데 numpy는 배열이에요. 배열로 레인지 함수를 구현한 게 a 레인지예요.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레인지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np.a 레인지 10 하니까 요만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선택적 임포트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 이렇게 쓴다고 하면 요거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아까는 임포트 패키지 이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임포트 패키지 이름이 아니고 from 패키지에 임포트 명령어까지 하면 이 명령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a 레인지 np.a 레인지가 아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 a 레인지가 어디서 온 놈이냐 이런 거를 코드를 좀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일 위에 선언해 놓고 밑에서는 그냥 A 레인지 하니까 뭐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scikit-learn의 A 레인지인가? numpy의 A 레인지인가? 뭐 헷갈리니까 보통 이렇게 안 써요.
함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파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과학 계산용 파이썬 라이브러리죠. 예. 거기에 F라고 하는 F 분포를 나타내는 게 이름도 그냥 한자 F라고 돼 있나 봐요. 그거를 이미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의했다 라고 하면 내가 정의한 걸 써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 거를 임포트 한 다음에 이거 쓰면 지금 이상하게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정의한 거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얘는 이제 갖다 쓰려고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미 있어요. 안 갖고 오고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개 중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parse argument인데 dfn과 dfd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없다. 여기에 얘로 대체가 됐군요. 대체가 되고 나서 그냥 얘를 똑같이 쓰려니까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런 파라미터가 더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순서를 이거를 먼저 쓰고 얘를 정의했으면 얘는 됐을 거고요. 얘를 먼저 쓰고 얘 정의한 다음에 얘 쓰니까 여기에서 이미 F라고 하는 걸 새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얘가 대체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요게 좀 패키지 사용하기입니다. 그 패키지 사용하기는 되게 짧은데 사실은 책 한 권씩이다 보시면 돼요. 책 한 권씩이다. 머신러닝 패키지, 딥러닝 패키지, 뭐 텐서플로우도 패키지로 돼 있죠. 그런 환경, 케라스도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우리가 이름 들은 애들은 다 케라스로 딥러닝하기, 뭐 텐서플로우에서 딥러닝하기, 판다스로 데이터 분석하기, 넘파이로 과학 처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다 나와 있을 정도예요. 거기에 있는 거는 다 패키지고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뭐다? 누군가 짠 거다. 누군가 짰다는 거는 파이썬이 아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찾아봐야 된다. 그럼 많이 써본 사람은 찾아보지 않고 막 쓰겠죠. 하지만 안 써본 사람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파이썬의 자료형. 자료형을 이제야 다루다니. 2014까지 와서. 사실은 한참 앞에서 다뤄야 되는데. 보통은 그래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책들을 보면 자료형을 한참 앞에서 다뤄요. 여긴 뒤에서 다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ys로부터 getSizeOf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왔네요. 제가 이렇게 잘 안 쓴다고 그랬는데 버릇을 이렇게 쓰네. 죄송합니다. 저는 안 써봐서. a는 1인데 a라고 하는 변수를 getSizeOf라고 하면 이거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했으면 성적 파이썬 패키지 자료형 여기가 없으니 있네. 코드 여기도 안 넣고 제일 밑에 연습장에 가볼게요. 이것도 드릴게요. 코드. 아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getSizeOf 하니까 28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다시 쓰면 임포트 안 쓰고요. 그냥 a는 1인데 sys에 getSizeOf a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에러가 나오네. 제가 임포트 sys를 안 해서 그냥 getSizeOf만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났어요. sys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a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인티저로 돼 있어요. 1로. 그래서 sizeof로 하면 28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점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24네요. 28보다 더 작네? 그럼 더 크게 할 수가 없나? 더 작군요. 더 작은 거로 표현이 돼 있네. 요게 아무튼 sizeof입니다. 이 변수를 메모리상에 몇 바이트 잡았고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을 본 거예요. 문자 이럴 때는 또 다르군요. 이게 뭐
5라고 하면 얘는 50비트입니까? 이게 뭔 단위지? 메모리의 크기인데 비트인지 비트겠죠. 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수를 무한정으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한된 메모리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부족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잘 써야 되는 거죠. 코드 우리가 짤 때는 뭐 지금 이거 진행 중에 짤 때는 문제는 안 될 거고, 딥러닝 들어가면 혹은 머신러닝 들어가면 그 텐서를 쓰기도 하고 이 넘파이의 배열을 쓰기도 하는데 배열이 막 몇십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메모리를 그만큼 쓰는 거예요. 메모리 부족하면 뭐 느려지거나 못하거나 막 이래요. 자료형을 볼게요. 자료형이란 말이 무엇이냐?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틀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넌 타입은 잘 모르겠고, 불이라고 하면 true나 false만 들어가요. true나 false만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뭐 0과 1을 집어넣을 수 있냐? 아니죠. true와 false만 들어가요. 인티저는 인티저의 값의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몇부터 플러스 몇까지. 플로트는 무한대죠. 무한대지만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하겠죠. 근데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연 상수를 써서 뭐 소수점 이렇게 조절하면서 쓰잖아요. 이 플로트형도 있고요. 컴플렉스형, 복소수도 가능해요. 스트링, 문자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본 건데, 펑션은 펑션이고요. 우리 함수고. 펑션을 자료형이라고 하네. 함수고.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기존 다른 언어에서는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얘 보면 튜플이라고 하는 놈은 괄호. 이거 쓸 수가 있나? 주소. 튜플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콤마. 리스트는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렇게 숫자 집어넣고, 튜플은 이렇게 집어넣고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콤마 1 뭐 이런 식으로, 콤마 1에 3, 콤마 2에 7 이렇게 정의한 거. 약간 형식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이렇게 정의하는 놈을 이제 정의한 거. 다 목적에만큼 쓰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이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쓸 만큼 아직 확장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우개. 다음 타입을 써보면 그게 무슨 타입인지 알아. 이 타입을 왜 써볼까요? 실제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것을 불러오기도 하고 뭐 어떤 다른 함수에서 넘겨온 리턴 값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변수를 리스트로 정의했는데 여기는 리스트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럴 때 확인하는 거예요. 타입 이렇게 값도 범위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타입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을 쓰기도 합니다. 얘는 컴플렉스라고 리턴 줬네요. 쭉 내려가서 이것도 펑션도 F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타입으로 쳐보면 펑션이라고 리턴을 주는군요. 자료형과 클래스 벌써 셋인데, 야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넘파이 배열은 오늘 하루로 원래 다 커버가 안 되는 거라서 그래도 해볼 거예요. 지금 3시인데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